자, 오늘 SAP 주가 박살나는 거 보고 허겁지겁 영상 클릭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죠? 어라,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하루아침에 20% 세일하네? 이거 완전 박앤 세일 아니야? 지금 주워 담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버튼에 손 올리고 계신 분들 당장 그 손 떼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실적 쇼크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락은 지난 20년간 IT 업계를 지배해온 구독형 소프트웨어 제국, 즉 사스의 몰락을 알리는 아주 거대한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왜 내 계좌가 녹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되실 겁니다. 뉴스 틀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떠듭니까? 클라우드 성장 둔화됐다.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 환율 효과가 어쩌고저쩌고. 제발 그런 겉핥기식 분석 좀 그만 보십시다.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리포트 쓰면 바로 짐 싸서 나가야 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SAP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하는 차트놀이가 아닙니다. 지금 월가 상위 1% 스마트머니들이 왜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가진 오해부터 깨야 합니다. 사람들은 SAP가 장사를 못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SAP 돈 잘 벌었습니다. 재무제표 뜯어보면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냐? 바로 이 기업이 가진 기술적 해자, 즉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성벽이 증발해버렸다는 걸 시장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며칠 전 터진 클라르나 사건을 뜯어봐야 합니다. 스웨덴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클라르나가 며칠 전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일즈포스나 워크데이 같은 사스 구독 1200개를 해지해버렸다. 대신 우리 회사 내부 개발팀이 AI를 이용해서 자체 시스템을 뚝딱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냥 뉴스 한 줄로 보이십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왜 비싼 돈 주고 매년 수십억씩 내면서 SAP 쓰고 오라클 썼습니까? 우리가 직접 개발하려면 개발자 수백 명 뽑아야 하고 시간도 2년, 3년 걸리고 유지보수도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썼던 겁니다. 즉 SAP의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의 소프트웨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고객사가 직접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귀찮다는 그 복잡함이 그들의 해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라르나 사례가 증명했잖아요. 개발팀 몇 명이 최신 AI 코딩 에이전트 데리고 뚝딱거리니까 몇 주 만에 우리 회사에 딱 맞는 ERP가 나와버립니다. 10명이 하던 거 AI 끼고 1명이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사서 쓰는 것보다 만들어 쓰는 게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바이, 즉 구매의 시대가 가고 빌드, 즉 구축의 시대가 다시 온 겁니다. SAP의 경쟁자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고객사의 내부 개발팀과 AI 그 자체가 경쟁자가 된 겁니다. 이게 진짜 공포의 본질입니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건 단순히 SAP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일즈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이런 소위 잘 나가는 사스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바로 쉿 베이스드 프라이싱, 즉 머릿수대로 돈 받기입니다. 직원 100명이면 100개 요금 내고 1000명이면 1000개 내는 구조죠. 아주 꿀빠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자동화 그리고 인력 감축입니다. 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SAP가 영업하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 최신 AI 기능을 도입하시면 업무가 자동화돼서 직원 1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럼 사장님은 와 대박이네 하고 도입하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직원을 줄입니다. 100명 쓰던 라이선스를 10개로 줄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AP가 받아갈 구독료 매출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기 잠식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내 상품이 좋아질수록 내 매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자살골 구조에 갇힌 겁니다. 예전에는 삽을 팔면 됐는데 이제는 알아서 땅 파는 로봇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로봇 한 대 팔면 인부 100명이 필요 없어지는데 삽 100개 팔던 매출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지금 월가 애들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진율입니다. 소프트웨어 장사가 왜 좋았습니까? 한번 개발해 놓으면 복제 비용이 0원이었잖아요. 1000명이 쓰든 10,000명이 쓰든 원가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AI 기능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챗 GPT 쓸 때마다 전력 소모되고 서버 돌아가죠. 그거 다 돈입니다.
SAP가 내놓는 AI 기능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거 자기들이 바닥부터 만든 거 아닙니다.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거대 언어 모델 API 가져다 쓴 껍데기, 즉 래퍼 서비스일 뿐입니다.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는 곰인 오픈 AI가 부리고 돈은 곰이 다 가져갑니다. 중간에 낀 SAP는 고객한테 돈 받아서 오픈 AI한테 토큰값 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마진율이 박살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구조적 공포감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 저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타 고수분들은 데드캣 바운스 먹고 나오시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주식 지금 덥석 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 AI 시대에도 돈 벌 수 있어? 머리수 장사 말고 진짜 부가가치로 돈 벌 수 있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 못하는 사스 기업들은 앞으로 줄줄이 도산하거나 주가 반토막 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봐야 할 건 떨어지는 칼날인 SAP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인터페이스를 파는 기업 말고 진짜 데이터 그 자체를 쥐고 있는 시스템 오브 레코드 기업들, 아니면 이 모든 판을 뒤엎고 있는 AI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실제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공룡이 멸종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에 사라고요? 아니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공포는 그냥 무지일 뿐입니다. 멍청하게 남들 따라가다가 물리지 마시고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냉정하게 공부하십시오. 자, 여기서 영상 끄지 마시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방금 제가 사스의 몰락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이제 기술주는 다 망한 거냐, 나스닥 다 팔고 떠나야 하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투자를 그렇게 흑백 논리로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짜 잔인하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비스 애즈어 소프트웨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스, 즉 소프트웨어 애즈어 서비스랑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SAP나 세일즈포스는 도구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엑셀을 팔고 파워포인트를 팔고 회계 프로그램을 파는 거죠. 도구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그걸 배워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AP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학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도구가 아니라 결과를 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회계 프로그램을 월 5만 원에 구독했다면 이제는 AI한테 야, 이번 달 세금 신고서 작성해줘라고 시키면 AI가 알아서 국세청 데이터 긁어오고 영수증 처리해서 신고까지 끝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회계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기존 사스 기업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려면 단순히 프로그램 기능 몇 개 추가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아니라 AI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 파견 업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총 수백조짜리 공룡 기업인 SAP가 하루아침에 그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시장이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버티컬, 즉 수직적 전문화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범용 AI 모델은 똑똑하긴 한데 깊이가 없습니다. 시 쓰라 하면 잘 쓰고 코딩하라 하면 잘 짜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 수율을 분석하라거나 복잡한 선박 설계 도면을 검토하라고 하면 헛소리 장렬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 데이터와 노하우, 즉 도메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은 어설프게 이것저것 다 하는 제너럴한 사스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 분야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데이터를 가진 버티컬 AI 기업들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 모든 법률 판례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이나 수십 년간 축적된 희귀병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AI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애들은 챗 GPT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오픈 AI도 구글도 못 훔쳐가는 그들만의 성벽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재무제표에 매출 얼마나 찍혔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회사가 가진 데이터가 남들이 돈 준다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면 얘네 망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유니크한 데이터냐,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SAP가 가지고 있는 기업 데이터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과연 SAP만의 독점적인 자산일까요? 아니면 고객사들의 것일까요? 고객사들이 클라르나처럼 야, 내 데이터 내놔. 나 이제 너네 안 쓰고 내가 직접 만든 AI에 내 데이터 넣어서 돌릴 거야 라고 하면 SAP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건 진짜 어디 가서 돈 내고도 못 듣는 이야기인데 SAP 같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무너지면 그 옆에 붙어서 기생하던 거대한 산업 하나가 같이 무너집니다. 바로 SI, 즉 시스템 통합업체와 컨설팅 업체들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SAP 도입할 때 소프트웨어 값만 내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SAP 라이선스 비용이 10억이면 그걸 우리 회사에 맞게 깔고 수정하고 교육하는 컨설팅 비용이 30억, 50억 듭니다. 엑센처, 딜로이트, IBM 같은 회사들이 그동안 이 설치비 유지 보수비 따먹으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AI가 코딩도 하고 설치도 하고 마이그레이션도 알아서 다 한다고 했죠. 이제 기업들이 미쳤다고 수십억, 수백억씩 주면서 컨설턴트 수백 명 불러다가 프로젝트 1년, 2년씩 하겠습니까? AI 에이전트한테 야,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해서 최적화된 ELP 하나 짜줘라고 하면 주말 동안 서버 돌려서 월요일 아침에 대령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말이죠. 즉 SAP 주가 폭락은 단순히 SAP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IT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던 거대한 먹이사슬, 즉 소프트웨어 판매사 시스템 구축업체, 유지보수 업체로 이어지는 이 낙수효과 구조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이나 컨설팅 기업 주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들은 인건비 장사하는 애들입니다. 사람을 파견해서 시간당 얼마 받는 모델인데 AI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더 싸게 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 기회가 있다는 거냐?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봐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AI를 도입해서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클라르나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클라르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파는 회사죠. 그런데 얘네가 AI를 써서 마케팅 비용 줄이고 소프트웨어 비용 줄이고 고객 상담 비용 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률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 테마주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칩 만드는 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모델 만드는 회사만 쳐다봤습니다. 이걸 1차 수혜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2차, 3차 수혜주가 나옵니다. 즉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뤄서 경쟁사들을 비용 경쟁력으로 찍어 누르는 전통 산업의 강자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물류회사가 있는데 남들은 사람 써서 배차하고 재고 관리할 때 이 회사는 완벽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류 비용을 30% 줄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회사는 운송비를 낮춰서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SAP 주식을 살 게 아니라 SAP를 걷어차고 AI로 무장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 물류 회사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기술 자체에서 기술의 응용으로 돌리세요. 누가 이 칼을 가장 잘 휘두르고 있는가? 누가 이 칼로 자기네 업계의 비효율을 썰어버리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앞으로 2026년, 2027년 주식시장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이야기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폭락장 보면 다들 쫄아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어땠습니까? 인터넷 기업들 주가 다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거품이 꺼지면서 진짜 백인 아마존, 구글 같은 애들만 살아남아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AI도 똑같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다 AI 기업인 척하면서 주가 펌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고통스러운 조정기가 올 겁니다. SAP의 하락은 그 시작일 뿐이고요.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진짜 AI를 비즈니스 모델에 녹여내서 실제로 현금을 쓸어 담는 기업들은 분명히 탄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 누르는 것도 아니고 무지성으로 저가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냉정하게 신문하셔야 합니다. 너네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AI 시대에도 유효하냐? 너네는 도구를 파는 회사냐? 결과를 파는 회사냐? 너네 데이터는 진짜 너네 거냐? 아니면 껍데기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라고 하죠.
뻔한 말이지만 지금처럼 이 말이 와닿는 시기도 없습니다. 남들이 비명 지를 때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뇌를 한 대 때리는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대신 제발 공부하시고 생각하고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상입니다.